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네, 건강영양 아카데미 오늘은 근육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골격근이고요. 골격근은 뼈에 붙어 있는 그런 근육이고 이제 몸의 형태를 이루는 그런 근육이면서 몸과 팔, 다리, 얼굴, 우리가 이제 몸을 움직이는 모든 그런 그 몸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그런 근육이 이제 골격근이고요. 평활근은 우리 몸 안에 장기에 분포한 그런 근육을 우리가 평활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기관, 혈관, 혹은 기관지의 수축과 이완 등을 담당하는 그런 근육이 평활근이고, 이제 심근의 경우에는 심장 박동, 심장 박동을 유지하기 위한 근육이라서 심장에만 존재하는 그런 특수한 근육이 바로 심근입니다.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우리 몸에 존재하는 이제 근육의 종류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심장에 존재하는 근육은 심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골격근, 그 다음에 내장기관에 붙어 있는 근육을 평활근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하나하나 이제 가닥이 보이시죠? 이 가닥을 우리가 이제 근육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근육세포인데 필라멘트라고 부르고요. 이 필라멘트를 구성하는 그런 단백질, 근육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이 단백질이 바로 미오신과 액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고,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파랗게 파란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이 세포의 핵입니다. 모든 세포에 핵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그림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심장 같은 경우에는 쉬지 않고 계속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에너지를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근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우리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다른 근육과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격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격근은 이제 앞서서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림에서처럼 이제 뼈에 이제 힘줄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근육은 뼈와 이제 연결시켜주는, 뼈와 근육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이제 힘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내막이 있고, 그다음에 근육도 이제 어차피 우리 신체 기관이기 때문에 영양소와 이제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혈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다발,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근섬유, 그 다음에 여기 필라멘트입니다. 이 필라멘트가 가장 중요한 근육의 한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단백질, 미오신과 액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는 필라멘트, 이제 필라멘트 중에서 가는 필라멘트는 액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굵은 필라멘트는 미오신이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으로 단순화시켜서 보여드리면 다음 그림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근육이 수축하고 다시 이완되는 그런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가는 필라멘트는 트로포미오신, 그다음 트로포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다음 그림과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단백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굵은 필라멘트는 미오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미오신 교차 다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근육을 수축할 때는 필라멘트 활주 기전이라 그래가지고 필라멘트가 액틴과 미오신으로 구성된 그런 필라멘트가 이제 결합을 하고 중첩이 되는 거죠. 중첩이 되면서 이 필라멘트의 길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이쪽 옆에 있는 필라멘트와 그 다음에 있는 필라멘트가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전체적인 길이는 짧아지는 거지만 이 단위를 이루고 있는 필라멘트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수축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육이 수축할 때는 두꺼워지겠죠. 중첩이 되니까. 그리고 이완될 때는 다시 얇아지는 그런 형태상의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팔을 이렇게 하면은 근육이 좀 수축하면서 굵어지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근육의 활동에 가장 중요한 그런 미네랄 이온이 있는데요.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 우리가 활동 전이를 발생한다.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근육에 이제 힘을 준다 그러면 이제 전이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근육 세포 내에서. 그러니까 전기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세포질에 칼슘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 칼슘이 앞서 보셨던 트로포닌에 결합을 하게 되고 트로포미오신이 차단 부위에서 이탈한다. 잠시 앞에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칼슘이 지금 트로포닌과 트로포미오신이 지금 필라멘트에 붙어 있는데, 저기 붙어 있으면서 이 미오신 교차 다리가 결합하는 것을 이제 막고 있어요. 그런데 칼슘이 작용을 하게 되면 저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미오신 교차 다리가 가는 필라멘트인 액틴과 결합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 다리가 이제 연결이 되면 이제 그 필라멘트 사이의 그런 어떤 작용에 의해서 장력과 수축이 발생하면서 이제 근육의 그 수축과 이완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칼슘이라는 거,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혈중에 이제 크레아틴 농도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근육 중에는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는 인산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형태로, 인산과 크레아틴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저장이 잘 되어 있어요. 저장이 잘 되어 있다가 이제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인산 크레아틴이 크레아틴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그 에너지원 ATP를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그 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안 할 때는 근육 중에 인산 크레아틴이 많이 존재하는 거고, 운동을 하게 되면 인산 크레아틴이 크레아틴으로 바뀌기 때문에 혈중에 이제 크레아틴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근육에는 크레아틴이 인산 크레아틴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ATP와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근육을 수축했을 때, 우리가 근육 운동을 했을 때 ATP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 ATP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고요. 크레아틴으로 바뀌어서 혈액 중에 이제 배출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역시 이제 칼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 세포와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세포 외부에 그런 여러 가지 전해질이 이제 뭐 칼슘이나 나트륨 등과 같은 칼륨, 이런 어떤 전해질의 불균형이 원인이 되는 거고요. 칼슘의 농도가 낮으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활동 전이차가 커지면 근수축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강한 수축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강한 수축을 우리가 근육 경련, 이러한 형태로 이제 표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불균형 상태에 빠진다. 전이차가 발생해서 이러한 전이차 때문에 이제 비정상적인 수축이 일어나면서 근육 경련이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운동을 과도하게 했을 때에는, 근육 운동을 했을 때에는 산소가 많이 필요한 운동이지만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 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어떤 물질이 많이 축적이 됩니까? 젖산이 많이 생성이 되고 축적이 되죠. 그래서 근육 통증과 근육 피로의 원인 물질이 바로 젖산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평활근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평활근은 우리 내장 조직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백질이 약간 틀려집니다. 우리 아까 골격근에서는 어떤 단백질이었죠? 트로포닌하고 트로포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한다고 했는데, 이제 평활근에서는 칼모듈린이라고 하는 칼슘 의존성 단백질이 이제 칼슘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똑같이 트로포닌과 트로포미오신의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칼모듈린이. 평활근 수축에서는 칼슘과 칼모듈린이라는 그런 단백질이 결합해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심근은 정말 중요한 그런 근육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되고, 이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가 없죠. 심장 세포에는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키는 그런 세포가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적 신호를 계속 심근 전체에 이제 전달을 하면서 심장을 박동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심근 세포가 존재하고, 이제 앞서 제가 이 심장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심근 세포와 사이사이는 이제 어떤 판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판을 우리가 사이원판이라고 합니다. 사이에 존재하는 판이다. 이 판은 콘넥신이라는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이 콘넥신이라는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콘넥신이라는 단백질, 그 이전에 그 세포에서 발생한 전기적 충격을 다음 세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심근의 그런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전기적 신호를 발생하는 세포가 존재하고, 모든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상당히 풍부하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전기적 신호를 심근 전체로 이렇게 퍼뜨리게 하는 그러한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근육을 통해 근육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제 근육 운동을 했을 때 우리 체내에서 발생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EPOC라고 하는데요. 이 EPOC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처음에 휴식할 때, 운동할 때, 그 다음에 운동을 멈췄을 때, 여기까지 산소가 많이 필요하죠. 산소가 많이 필요하는데, 그 O2 뎁트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산소만큼 그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한데 그만큼을 지금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딱 중단한 다음에도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일정량의 산소가 우리 몸에 계속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EPOC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에는 물론 숨을 몰아쉬게 되죠. 그렇지만 운동을 딱 중단했을 때, 그러니까 호흡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그
내 몸에서 산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숨을 몰아쉬게 되고 회복하는 동안 산소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EPOC라고 하는데요. 이 EPOC가 발생하면서 우리 몸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영향들을 미치게 됩니다. 근육에서 이제 인산 크레아틴, 어떤 그 근육의 에너지원의 그런 어떤 한 형태인 인산 크레아틴을 재합성하게 되고, 또 근육에 쌓여 있는 젖산을 제거하는 역할, 빨리빨리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근육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체온이 상승되면서 신진대사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근육과 혈액에 지금 산소를 들이마시고 있으니까 산소 농도가 증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동 후에 심박수 및 호흡수를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운동 중 발생하는 그런 호르몬이 산소 소비를 증가시키면서 정상 상태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EPOC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EPOC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우리 체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강도 운동이 나쁜 게 아니다. 고강도 운동도 우리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EPOC라는 현상 때문에 그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고강도 운동도 어떤 그런 나의 상태나 그런 환경에 어려움이 없다면 그 운동을 좀 강도를 높여서 진행하시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